네, 상업용 통계 분석 솔루션 ICS의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CS는 IP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IP 주소의 확인이 필요하고 IP를 가지고서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대시보드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ICS의 주요 메뉴 구성은 지역 현황판에 있는 대시보드와 각종 통계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고와 분기 리포트, 그리고 GIS 건물, GIS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메뉴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 현황판의 경우는 임대료 변동률이라든지 공급 동향, 상가 유형별 평균 임대료,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정보, 인구에 대한 정보들을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보실 수가 있으신 메뉴이시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각각 하위 통계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공고M 분기 리포트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에 대한 모집 공고들을 보유를 해서 2019년도부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해당하는 메뉴 안에서 모집 공고를 선택을 하게 됐을지, 모집 공고를 다운받아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추후로는 저희가 낙찰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도면 및 조감도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GIS 건물은 저희가 지번 단위로 구축이 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분양에 대한 정보, 임대 매물에 대한 정보, 매매 매물에 대한 정보, 실거래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건축물 대장과 매핑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GIS 블럭에 대한 정보입니다. GIS 블럭은 저희가 격자 단위로 되어 있어서 격자에 200 by 200이라는 200m 단위의 격자로 전국을 구성을 해놓고,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저희 쪽 데이터와 SKT 후속으로 설명을 드릴 SKT의 상권 분석 데이터가 같이 녹아져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반경 개념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다각형으로 원하는 메뉴 구성도 찍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먼저 지역 현황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현황판은 보시다시피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도에 대한 전체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에 대한 전체 정보, 그리고 해당 동까지 하위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보는 것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임대료에 대한 변동률은 114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임대료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1층 전용 면적당 임대료 변동률을 보여드리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임대료 수집 기준은 분기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전환율 데이터를 가지고 환산 임대료를 만들어서 변동률을 추정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공급 동향 분양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 3개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 대한 유형, 8가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8가지 상가 유형을 만들어내서 해당하는 상가 유형에 맞춰가지고 공급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면적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상가 유형별 평균 분양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 이 3개년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 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1층 전용 면적 단위의 평당 분양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가 유형별 평균 임대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상가 유형별 평균 임대료는 1층의 전용 면적의 평당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21년, 22년, 23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3년에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환율 데이터가 4월경에 1분기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5월 초에 업데이트돼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데이터라 현재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매출정보 추이입니다. 매출정보 추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SKT와 현대카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현대카드가 전체 점유율 기준 기반으로 전체 매출 총액을 만들어낸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SK텔레콤이 KT,
그 다음에 알뜰폰, LG U 플러스 등 전체 모수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3개년도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 정보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정보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는 2022년 12월 4분기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업종 정보는 8개의 대분류로 저희가 제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8개의 대분류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업종이 증감을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인구 정보입니다. 네, 인구 정보는 지금 SKT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인구와 유도 인구, 직장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해당하는 정보들도 3개년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을 누르시게 되시면 해당하는 지역은 연동이 돼서 보여지게 되고, 하위 메뉴인 공급, 동향, 그 다음 평균 분양가, 평균 매매가, 평균 임대료,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동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공급 동향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대시보드에 연동된 지역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검색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상가 유형 기준으로 보실지 연면적 기준으로 보실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신다고 하시면 이제 검색 기간 월로 보실지 분기로 보실지 반기 연으로 보실지 선택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검색 기간은 사용자가 설정된 값의 수치를 보고 싶으실 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상가의 유형은 저희가 만들어낸 8가지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게 되고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보실지 아니면 평단위로 전환해서 보실지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과 유형은 단위로 점포수로 보실지 공급 건수로 보실지 연면적 기준으로 보실지 선택이 가능하셔서 해당하는 조건으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시면 데이터 값들이 다시 뜨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페이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상가 유형별 공급 추이에 대한 페이지는 전체 3가지에 대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먼저 보이시는 건 상가 유형별 공급 점포수에 대한 추이라고 해서 구간별에 대한 물량, 연도별을 선택했을 때는 연도에 대한 물량, 분기를 선택하셨을 경우 분기에 대한 물량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누적 물량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기도의 전체 상가 유형별 공급 추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5개년도로 구성이 돼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20년도로 찍으시게 되시면 20년도에 맞춰서 연동돼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그래프들을 찍게 되면 하위 메뉴에 상세하게 유형별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읍면 동이라든지 시군 구별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공급 추이 데이터에 대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급이 된 점포수 기준의 상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개를 눌러주시게 되시면 상가 유형별로 더 추려져서 점포수가 확인이 가능하게 되시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은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가공이 가능하시고, 해당하는 점포수에 대한 근거 데이터는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로 보실 수 있도록 소팅이 되어 있으시고요. 2023년도에는 분양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쌓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100개 단위까지 떨어뜨려서 보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경기도에 239개의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입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주 데이터는 저희가 초기 구축을 할 때 분양일과 입주 예정일을 구축을 하게 돼서 해당하는 입주 예정일, 그리고 실제로 준공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입주로 전환이 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옵션은 마찬가지로 검색 기간과 사용자에 대한 설정 기간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상가 유형과 면적 유형, 결과 유형 마찬가지로 분양과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상가에 대한 입주일 기준으로 누적 동향 및 해당하는 연도별 동향, 그리고 전체 상가 유형별 공급 추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차트도 마찬가지로 개를 누르게 되시면 8가지 상가 유형으로 구분돼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은 평균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분양가는 저희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 중 호실별 분양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용 면적이나 계약 면적, 그 다음에 층별 유형에 맞춰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검색 옵션을 보시게 되시면 월, 분기, 반기, 연, 그리고 면적 기준은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 층 기준은 전체로 볼지 지하 1, 2, 3으로 보실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전체 상가 유형별 평균 분양가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5개년도에 맞춰가지고 각 상가 유형별로 분양가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장 상위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게 되고 하위 시군 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군이라든지 시단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가장 상위에 시, 군이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읍면 동단위로 떨어져서 데이터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 상가, 프로자 상가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게 되고 1층, 선택한 층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근거는 전체 보기를 누르시게 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매매가와 평균 임대료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매매가와 평균 임대료는 부동산 124 중개 회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매매가와 임대료를 분기 단위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전용 면적, 그리고 1층, 그리고 평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용으로 볼지 계약으로 볼지, 그 다음에 층도 전체 층으로 보실지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분기 안에 수집이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만들어내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평균 임대료는 부동산원의 전환율 데이터를 가지고 환산 임대료 산식을 통해서 환산 임대료를 분기로 만들어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3개의 형식으로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매매가에 대한 추이, 그 다음에 5개년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표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유한 매물 데이터에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지금 상가 유형을 매핑을 해놓고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로우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통계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는 22년도 4분기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업종분부 추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시면 강남구의 총 데이터 업종에 대한 점포 개수가 나오게 되시고요. 해당하는 총계를 누르게 되시 관광, 여가, 오락, 부동산, 생활서비스, 소매, 숙박, 스포츠, 음식, 학문, 교육에 대한 1차 통계에 대한 정보를 누르시는 지금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포에 대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층에 대해서 지하 1층인지 1, 2, 3층인지 4층 이상인지에 대해서 정보도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정보들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엑셀로 가공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인구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보는 SK텔레콤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주 인구, 직장 인구, 유도 인구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월로 보실지, 분기로 보실지, 반기, 연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세부 항목들을 통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별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총 이제 인구 유형에 대한 추이, 그다음에 성별, 인구 분포, 그다음에 해당하는 선택한 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요일별 유도인구 추이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유도인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인구들이 매년 가장 많이 이제 있었고 주말에는 유입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는 저희가 이제 4가지 타입의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심야 시간, 업무 시간, 활동 시간, 그다음 퇴근 시간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쪼개서 어느 시간에 이동이 가장 많으신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도인구 추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총계를 누르시게 되시면 거주인구와 직장인구, 유도인구에 대한 전체 값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누르게 되면 남녀에 대한 통계, 또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연령에 대한 통계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는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공실률, 전환율, 투자 수익률, 소득 수익률, 자본 수익률에 대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업무를 보실 때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공고앤 분기 리포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앤 분기 리포트는 부동산 114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분양 공고라든지 분기 리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상가 아니면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모집 공고를 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분양 모집 공고 안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분들은 실제로 이 해당하는 상업시설의 호별 분양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모집 공고는 저희가 2019년도 이후부터 약 600개 이상 모아서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GIS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IS 건물은 지금 각각 지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보,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SKT텔레콤에 대한 정보들을 융합해서 보여드리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필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전체 이제 분양을 보실지, 임대료와 매매에 대한 매물 정보를 보실지,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실지를 각각 선택이 가능하시고,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등록 연도, 연면적, 층, 상가 유형을 선택해서 선택한 값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상품 유형에 대해서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각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을 누르시게 되시면 현재는 상가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에 대한 분양 정보도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누르시게 되시면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DB화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이제 개요에 대한 정보들, 지금 분양 상가에 대한 개요 정보는 114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개요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분양가도 분양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때 분양가가 없는 정보도 같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분양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있는 물건만 보고 싶으신 경우는 체크박스를 해주시게 되시면 분양가가 있는 물건들만 보여드리게 되고요. 네, 보시면 이제 사업명과 위치, 건축규모, 대지 면적 내리시게 되시면 1층 전용 평당 분양가와 계약 평당 분양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다음에 저희가 구축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상권 분석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법정동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해 증감을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해당하는 동에 대해서 현대카드가 제공하는 총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대카드 매출과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하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와 직장 인구의 데이터들도 지금 기준으로 12개월치의 평균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엑셀로 다운로드가 돼서 SK텔레콤과 현대카드 데이터를 제외한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임대료와 매매에 대한 정보들을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임대료와 매매에 대한 정보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상가를 보실지, 지산을 보실지, 오피스를 보실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료의 용도에 대한 정보, 건축 규모, 주차에 대한 정보와 보증금과 월세의 가장 최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보시면 해당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하는 이제 대치동 959의 6번지에 대한 정보들이 전체 층에 대한 정보, 상가에 대한 정보와 사무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저희가 19년도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실거래가 있을 경우 실거래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고요. 지금 만약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조금 부족하실 경우는 해당하는 법정동에 있는 정보들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전체 5만 건 중에 30건만 보여지게 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전체 숨어있는 데이터들도 다 같이 다운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상권 분석과 개요는 동일하게 표현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GIS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IS 블럭은 저희가 200m, 200m로 된 격자 안에 저희가 보유한 124가 보유한 매매와 분양과 실거래, 임대료에 대한 정보, SK텔레콤이 보유한 거주인구, 직자인구, 유도인구, 매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격자에 녹아서 보여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경, 다각형, 단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경의 경우는 반경 3km까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하는 정보들을 선택을 하시고 시각화 데이터 항목들을 보시게 되시면 시각화, 분양을 보실지, 밀집도를 보실지, 거주인구를 보실지, 임대료나 매매가를 선택이 가능하시고 밀집도를 선택을 하고 필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됐을 때는 1단계의 필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게 되시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 블럭을 선택을 하면은 그 블럭마다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유도인구의 경우 유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고 매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시면 네, 마찬가지로 현대카드의 매출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나 튄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럭을 해제하고 다시 시각화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각 역세권마다 매출이 확연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시각적인 요소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선택한 블럭의 상권 분석 보기라는 메뉴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한 범위 안의 데이터들을 불러와 가지고 한 표로 요약돼서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반경 3km를 잡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 가격 정보와 상권 정보에 대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추출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분양가 정보가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평균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상가에 대해서 현재 제공을 드리고 있고 평당 1층의 제곱 면적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필터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값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하는 데이터의 통계가 나온 부분은 이 아래에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체 13만 건 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화면상에서는 30건을 표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균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매매 호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으며 1층에 대해서 전용 면적 평당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거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번 매핑을 통해서 해당하는 이제 지번과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실거래가를 매핑해서 상가 유형과 건물명, 그 주소, 그 다음에 주 용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상권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격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에 대한 증가인지 감소인지 매출에 대한 정보와 직장 인구와 그 다음에 유도 인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정보를 통해서 반경 5km 이내에
배우 수요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반경 5km 이내에 1972개 단지에 31만 세대가 배우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단지명과 그다음에 민간 분양인지 공공 임대인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중심점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고, 최근에 입주를 했는지 분양은 언제 했는지 시공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 데이터 중에 관공서와 병원, 학교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구분과 이용객이라든지 학생 수를 보실 수가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과 학생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통정보도 반경 안에 지하철역이 몇 개가 있는지, 철도역이 어떻게 되는지, 톨게이트는 있는지, 공항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인구는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승하차 인구 정보를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민자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쳐져 있어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려받기를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현대카드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들은 엑셀로 내려받기가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ICS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